저희 메디슨에서 통해서 만들어진 회사들이 약 100개의 회사가 만들어집니다. 100개 회사가 만들어지고 그중 6개 회사가 이제 상장을 했죠.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회사들은 상장한 회사들입니다. 이런 창업기업 사례들 중에서 이제 보면은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하면은, 자, 유비케어라는 회사는 지금도 상장 회사인데, 이 회사는 메디슨 내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사내 사업부로 있다가 스핀아웃 된 경우입니다. 제가 서울대 의공학과의 그 팀을 메디슨으로 다 끌어들여서 이 새로운 EMR 사업을 시작해서 병원 가면은 이제 차트를 손으로 쓰는데 손으로 쓸 필요가 없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전 세계 넘버원의 개인 병원, 개업의 EMR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피아라는 회사는 좀 다른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이 회사는 메디슨 내에서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고 저희가 병원 수출 전략에 의해 가지고 꼭 필요한 장비들은 이제 채워놔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화학 분석기가 있었어요. 이 혈액 분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피 뽑아가지고 병원에서 이렇게 분석하는 장비인데 굉장히 어려운 장비예요. 왜냐하면 화학, 생물학, 기계, 전자공학 이렇게 다 합쳐야 되니까 어려운 산업인데 이거를 잘할 사람을 전국에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배병우 사장이라는 사람이 잘할 수 있다더라. 근데 그 친구 뭐하냐 그랬더니 자기 사업하고 있다더라.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이 양반을 잘 꼬셔가지고 너 이거 한번 개발해봐라. 그러면서 개발비를 줬어요. 꼬시면 넘어서 결국 개발해가지고 돈만 날렸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기술을 가지고 지금 세계 수준의 혈당 측정기와 체외 분석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경우는 사회기업하고 메디슨하고 협조해서 이 사업에 성공한 케이스가 됩니다. 물론 이 회사도 상장해서 지금 뭐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정도 가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프로소니라는 회사는 이 회사는 협력기업으로서 들어온 경우예요. 우리가 초음파에 보면 센서가 있는데 그 센서를 만들 데가 어디 있느냐 알아보니까 저기 경북 그 대구 근처에 뭐 그런 거 비슷한 회사가 있대더라. 그래서 가서 보고 우리 한번 시작합시다. 그래서 이 회사는 사업을 한 지가 꽤 오래되는 회사예요. 그리고 초음파 센서를 또 많이 만들어 왔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협력기업으로부터 출발한 회사. 그 다음 뷰웍스는 좀 다른 회사입니다. 다 상장 회사들인데 뷰웍스는 이 팀 전체가 삼성에 있다가 삼성 SDI에 있다가 뛰쳐나왔어요. 뛰쳐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은 디지털 엑스레이 플레이트라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팀을 만들고 거기에 우리 투자를 요청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통해 가지고 디지털 엑스레이 산업의 결정은 뭐냐면은 승부는 그 엑스레이 플레이트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그 엑스레이 플레이트에 획기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에 투자를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 다른 경우들인데 이 사업이란 것은 뭐 정석이 딱 하나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다 수많은 다른 방식으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건 15년간 연평균 성장과 순이익이고 이건 15년간 수출과 내수의 성장 이거는 시장 가치죠. 2000년 기준으로 봐서는 전체 시장 가치 2조가 넘었죠.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2000년 초에 이제 메디슨의 상장 유가증권이 1조 5천억 좀 됐는데 요 2000년 초에 금액이 2000 말이 되니까 1000억도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의 IT 버블이 2000년도에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는 IT 버블이 꺼지면서 주식 가격이 10분의 1로 떨어져요. 한국은 20분의 1 이하로 떨어지죠. 근데 제가 이제 요 유가증권 매각을 통해서 무차익 경영하자는, 그러니까 2000년 초에 메디슨의 총 부채가 2천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 전체 매출액은 한 3천억 되고, 한국에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인데, 그거를 이 1조 5천억 중에서 2천억만 팔아가지고 회사에 빚 없이 경영을 합시다. 제가 반대를 했어요. 반대하는 이유가 좀 이따 나올 코스닥에 굉장히 충격을 주게 됩니다. 2천억 정도 내놓게 되면은. 근데 코스닥을 만든 사람으로서 그렇게 충격을 줄 수 없다. 그랬는데 2000년 말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그건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거 책임지고 이제 퇴임을 했습니다. 퇴임 이후에 이제 부도가 났어요. 이건 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그리고 외부에서 아무 도움 안 받고 자체 수익으로 졸업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상장된 자회사 가치를 쭉 놓고 보면은 이것도 한 1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상 참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은 메디슨의 사업은 크게 두 개의 사업이 있어요. 하나가 초음파 사업이 있습니다. 초음파 사업은 2000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대략 2천억 정도 팔고 뭐 이익을 한 200억 내고 똑같은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2배 사업은 2000년 전에는 한 1조 5천억 가치를 가졌고 2001년이 되니까 1000억도 안 됐다가 그 이후에 상장된 가치를 보면 다시 1조 가치로 나와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금융기관의 판단은 뭐냐면은 초음파 사업 자체는 계속 수익을 내는 사업입니다. 우리 디지털 병원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못했고 그 다음에 실제 IT 버블이 붕괴되면서 그 투자 기업들의 가치가 1000억 이하로 떨어졌는데 그것이 그 가치라고 판단하고 그렇다면은 우리 2000억 빚을 갚을 수가 없지 않느냐 하고 부도를 낸 건데 실제 그 이후에 이 회사들 가치는 이렇게 다시 올라왔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법정 관리를 하면서 금융기관에서 그 주식들을 거의 제로에다 처분을 해버렸다는 거죠. 산 사람들은 재미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메디슨 이후 활동은 제가 이제 주로 했던 게 선도 벤처 멘토링. 저는 기업 활동 안 하기로 했고 한국의 선도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업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요 멘토링 하는 일. 그 다음에 기술을 거래하는 기술 거래소. 그리고 현재는 기업의 규제를 그 막아주는 기업 호민관 역할을 하고 또 벤처협회 명예회장으로 필요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안 네트워크는 이거는 또 세다른 음모 중에 하나인데 인문 사회 계통에 있는 분들을 국제 경쟁 시장에 끌어내기 위한 작업입니다. 자, 요 기업들은 제가 지금까지 멘토링한 기업들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휴맥스, 뭐 NC소프트 같은 회사도 있고, 아마 여러분 넥슨 같은 회사, 뭐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안랩도 여기 있죠. 안철수 연구소도 있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알고 있는 회사들 거의 대부분 제가 심도 있게 자문을 했고 그 결과는 뭐 다들 만족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지금까지 드린 얘기는 이제 메디슨에 대한 얘기입니다.